만 191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인 폴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된 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처럼 매일 꿈에서 아라키스 행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아라키스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죠. 황제의 명령으로 폴과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죽음이 기다리는 아라키스로 향하는데 부름에 응답하는 위대한 시작, 영화 듄입니다. 이 원작이 이제 미국 소설가 프랭크 허버트가 쓰고 1965년에 출간된 소설 듄입니다. SF계의 시조세다. 소설은 시도조차 못 해보고 게임만 좀 해봤었는데 SF 작품계에서 독자층과 평단에서 각각 가장 유명한 휴고상, 네뷸라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36년 만에 개봉하는 이 듄 시리즈의 신작 영화가 드디어 극장을 찾았습니다. 원작이 워낙 그 역사가 오랜 그 방대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걸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영화화도 그래서 여러 차례 좀 무산되거나 감독이 바뀌거나 그런 곡절들이 많이 있었죠. 알레한드로 호도로브스키라는 이제 칠레 출신의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그야말로 종합 예술인에 가까운 걸출한 감독인데 바로 듄의 첫 영화 시도가 이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근데 무려 영화 상영 시간이 14시간이 넘었다. 결국 프로젝트가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호도로브스키가 남긴 노트 메모들이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한테 전달이 돼서 영화 듄이 아니라 영화 듄 메이킹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돼가지고 2014년에 일반 대중한테 개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55년간 영화화가 된 것은 단 한 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984년작 듄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세 번째 영화 시도가 이제 파라마운트 배급사에서 총대를 맺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2011년에 판권이 취소돼서 결국 이 프로젝트도 날아가게 됐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듄을 연출하기에 이 듄이 빌레브 이거 준비하셨구나 이거. 컨택트는 물론이고 블레이드 러너 2049로 또 연출력을 많이 인정을 받은 감독이고 그만큼 듄을 연출하기에 드니 빌레브 감독만큼 저격인 인물이 또 있나 싶어요. 하나의 세계관을 가장 잘 녹여내는 감독, 부감샷을 아주 잘 쓰는 감독, 긴 러닝타임과 긴 호흡의 영화를 가장 지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감독은 드니 빌레브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좀 장대한 상영 시간에 걸맞는 어떤 유려한 영상 미학을 보여주는 연출자로는 드니 빌레브만 하는 인물이 또 있나 싶은데 드니 빌레브 영화는 촬영 감독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컨택트는 브래드 포드 형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시카리오나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로저 디킨스가 있었죠. 듄은 그레이그 프레이저 감독이 합류를 했거든요. 이분이 제 로그원, 그 스타워즈 스토리나 아니면 만달로리안 같은 작품들 혹은 그 캐서린 비글로 영화 제로 다크 서티, 폭스캐쳐라든가 그 할리우드 리메이크판 렛민 이런 영화들도 촬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모들을 보니까 드니 빌레브 영화도 꽤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촬영 감독이 합류한 드니 빌레브 영화는 또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니 빌레브는 가장 반전다운 반전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작품들에서 항상 영화 말미에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관객의 눈을 속이는 반전이 아니라 그 반전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면서도 그 기존의 통념을 깨버리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번 듄에서도 우리 또 듄이 빌레브식 인장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맛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캐스팅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티모시 샬라메, 젠다야, 제이슨 모모아, 조시 브롤린, 오스카 아이작, 데이브 바티스타, 레베카 퍼거슨, 하비에르 바라뎀, 샬롯 앰플링, 스탈리안 스카스가드 또 뭐 등등등 주조연들 이름만 읽어도 아주 이 벅차오르네요.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잖아요. 얘들 캐스팅해준다 해도 전 못해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듄은 스타워즈 같은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등장하는 히어로물과는 좀 결이 다른 SF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듄의 세계관은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면서도 그 유전자 안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 이기심, 야수성 이런 것을 같이 좀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 제대로 얘기하려면 저희도 14시간 찍어야 호도로브스키 대학. 스파이스라고 불리나요? 향신료 물질이 나오죠. 땡기는데요. 수명을 일단 늘리고 의식을 고양시키면서도 어떤 우주 여행을 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나 어떤 종족과 종족 간의 분쟁에서
정복이라는 것의 형태가 물질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땅을 뺏고 물건을 뺏고 무기를 뺏고. 근데 이런 정복의 형태가 듄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불사의 정신 능력을 얻기 위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이스가 또 현대사회에서 마약을 상징한다, 이런 또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과학기술로 인한 능력,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한테 내재된 힘, 내면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영화가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종교적인 모티브도 담기게 되겠죠. 네. 그것이 뭐 황폐화된 세계에서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주 그 먼 미래에 살고 있는 인류는 또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호기심 혹은 궁금증,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게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류랑 또 비교가 되겠죠. 이런 SF 작품을 만나면서 어떤 인류의 삶을 말하는 데 있어서 뭐 과학 기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거만큼 다루기 좋은 소재도 또 없지 않나 싶어져요. 미래에 있을 구약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또 드는 것 같은데, 모래 언덕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듄이라는 것이 사구, 우리나라 말로 그 자체로 종교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와 어떤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의 발상지 자체가 중동 사막지대이고 유일신과 어떤 메시아 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살기 힘든 풍토가 종교를 탄생을 시켰잖아요.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장소가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듄은 어떤 종교와 과학이 어찌 보면 통합된 작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스파이스 언급했는데 네. 그렇게 불리기도 한 거지, 사실 명칭은 그 멜란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라키스 행성의 어떤 원시적인 생명체가 있어요. 샌드웜이라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고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인류가 그걸 채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샌드웜이 참 이제 이 행성에서 골칫거리인데 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나오는 멜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 멜란지 혹은 스파이스가 인간의 뭐 수명을 연장하거나 뭐 안티에이징을 하거나 감각이나 능력을 일깨우거나 그런 아까 그 마약 같은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행성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행성이 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매드맥스도 생각나요. 아, 황폐하네요. 마스크를 쓰고 빨간 내복 입고 기타 쳐야죠. 그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폴이 그 가문의 후계자인데, 그게 뭐 가문이 존속을 하기 위해서인 거든 뭐 개인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든 폴이 마치 예지 같은 거에 응답해서 이제 아라키스로 향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듄의 이제 저희 한참 얘기했는데 약간 듄의 기본적인 걸 약간 얘기한 느낌? 모르는 게 약인 듄이 빌레브의 세계.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 같아요. 너무 이거를 미리 짐작해서 알려고 하면은 듄이버스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편안한 극장에서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모르는 게 악입니다. 4,304분의 155. 이번 드니 빌네브 감독의 영화 듄의 러닝타임이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그 소설 6부작이 국내에서 약간 올해 초에 약간 개정판처럼 출간이 됐거든요. 그게 6권 합하면 4,304쪽이에요. 뭐야 이게? 네. I didn't read Dune, but I have a friend who said it was fantastic. 그러니까 한마디로 155분도 아주 짧은 영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봐야죠. 155분으로 줄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This is only the beginning.